이대로는 살기 싫어. 지역의 절규가 적막한 저수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아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쳐나가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까지. 지역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수지 물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이제까지 성실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저수지 건너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역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에 빠져있던 순간 누군가는 정말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뭐지? 지역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가에서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채 2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역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마치 계획된 일처럼 말이에요. 회장님 지시대로 해야겠어. 이놈이 계속 입을 놀리면 문제가 커져. 가해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땅값이 확 오를 텐데 방해하려는 놈들은 다 정리해야지. 다른 가해자의 대답에 지역은 몸서리쳤어요. 그때 피해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외침은 곧 끊어졌어요. 지역은 숨을 죽인 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지역이 있는 쪽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외쳤어요. 거기 누가 있나? 뭔가 움직였는데? 지역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되면 안 된다는 본능적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도망쳐야 해. 지역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숨어있는 놈이 있어. 가해자들이 지역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게을리했던 그에게 도망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다 봤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지역의 목덜미를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등골에 오싹함이 흘렀어요. 눈이 가려지고 입이 막힌 채로 차 트렁크에 던져진 지역은 절망했습니다. 보아 때문에 절망해서 찾아온 이곳에서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드문 폐창고였습니다. 지역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역은 이를 악물며 결박을 풀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쓰라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났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지역은 새벽녘 민박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 편의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과 팔에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거든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상처를 만져보며 어젯밤 일을 정리해봤어요. 회장님 지시, 땅값 상승,
방해되는 놈들 정리.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야. 지혁은 확신했어요. 하지만 범인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지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상처가 아파서 민박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혁 선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을 보는 순간 지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은호가 결혼식에 와준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처가 이렇게. 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 여기서 뭐해? 지혁은 당황했어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은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보화와의 결혼이 무산된 직후라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저수지 근처 펜션 리모델링 일로 왔는데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은 선배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찾아왔다니. 미안해, 은호야. 이런 모습 보여서.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은호는 지혁의 팔을 부축하며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지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민박집 방에서 은호가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해주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오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파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은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선배. 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지혁이 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선배가 보아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미안해, 은호야.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 지혁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선배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들은 정말 어떻게 난 거예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큰 사건에 휘말렸어. 살인을 목격하게 됐고 목격자가 되어버린 거야.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은호야.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야 해.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경찰과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야. 은호는 지혁의 굳은 의지를 읽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지혁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 알겠어요. 은호가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사건이 끝나면 꼭 서울로 올라와서 제 카페에 들러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할게. 지혁은 은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빈이라는 이름이 떠올라 있었어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빠 아버지가 간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수빈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씨 가족집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정은 남편 상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혁이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어요?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아직 연락이 없어. 그런데 여보, 나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이요? 다정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요즘 부쩍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설마 큰 병일 줄은 몰랐거든요. 간 수치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였나 봐.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문 밖에서는 지환과 수빈이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아프시대. 수빈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서는 상철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푹 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요? 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집에만 있으니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혁이는 결혼도 엎어지고 수빈이는 취업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니까 정말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돌봐드릴 차례예요. 문 밖에서 듣던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수빈이 상철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상철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환도 다가와서 가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요. 아버지 병도 낫게 하고 우리 가족 다시 일어날 거예요. 지환이 의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빈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부족하다. 카페에서도 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혁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수지 사건도 해결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프시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니. 수빈아, 내가 빨리 올라갈게.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지혁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어요. 선배, 가족이 먼저예요. 서울로 올라가세요.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이 사건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유일한 목격자인데 도망치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려. 지혁의 눈에는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은호는 그런 지혁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철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씨 가족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다정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난생 처음 남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중국집 사장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사장의 다정한 말에도 불구하고 다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아이들만 가르치던 손이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거든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정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수빈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기존 편의점 알바에 더해 낮에는 카페에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카페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수빈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정이 말하려 하자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그리고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도 쌓고. 하지만 수빈의 밝은 모습 뒤에는 걱정과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할 때면 유튜버의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영라의 운전기사 일만 하던 그는 주말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추가로 일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영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언제까지 숨기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한편 시골에서 지혁은 수빈의 전화를 받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다고?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오빠,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수빈의 말에서 억지로 밝게 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끄는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은호가 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배, 마음 아프시겠지만 지금 선배가 할 일을 끝내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정의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신다면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지혁은 은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지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서울의 이씨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정이 중국집에서 가져온 짜장면, 수빈이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지환이 용돈을 모아 산 과일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번 돈으로 차린 밥상이네. 상철이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성재는 지혁이네 집안 사정을 수빈에게서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성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혁이 그 친구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성재는 서둘러 은행에 가서 거액의 수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시골로 향했어요. 시골까지 직접 차를 몰고 내려온 성재를 본 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재야, 너 여기까지 뭐 하러 왔어? 친구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성재는 지혁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이렇게 상했는데도 가족들한테 말 안 했지? 아, 이거 그냥 넘어져서. 지혁은 둘러댔지만 성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성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빈이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지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성재 앞에서 늘 당당했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성재야,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성재가 지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친구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나도 어려울 때 너한테 많이 의지했잖아. 성재는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아버지 병원비하고 당분간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준비했어. 성재야, 이럴 필요 없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혁이 손사래를 쳤지만 성재는 단호했어요. 친구 사이에 뭘 그러냐. 빌려주는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나 때문에 왕따로 맞고 있던 나 대신 싸워줬잖아. 지혁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성재 부모님이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할 때 지혁이 성재를 자기 집에서 돌봐줬던 일 말이에요. 그때 성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건 별거 아니었어. 지혁이 말했지만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한테는 별거가 아니었어. 그때 내 가족이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성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성재야. 지혁의 목이 메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혁은 성재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혁아. 성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는 거 맞지? 이 상처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살인 사건을 목격했어. 그래서 목격자가 됐고. 뭐? 성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더 위험하잖아.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 그런데 범인들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해. 지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알겠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두 친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서울의 박 씨 집에서는 영나와 성의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완의 꾸준한 격려 덕분에 영나는 자신의 그림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영나 씨, 이번 그림 정말 다르네요. 지완이 영나의 최근 작품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색감도 훨씬 자유로워졌고 뭔가 영나 씨만의 이야기가 느껴져요. 영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멀었어요. 엄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지. 하지만 영나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완이 자신의 그림을 진심으로 좋아해준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완이 없는 하루는 왠지 허전했어요. 영나 씨. 지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동네 카페나 문화센터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시회요? 영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엄마가 허락하실까요? 바로 그때 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나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니? 영나와 지완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희는 영나의 그림을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영나가 그린 거야? 성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림에는 분명 영나만의 감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기교는 부족할지 몰라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영나는 어머니의 반응이 무서워서 작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미안해요. 또 쓸데없는 일에. 그런데 성희는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영나야. 성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엄마도 예전에 화가가 되고 싶었단다. 네.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완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희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살 때까지만 해도 나는 화가가 꿈이었어. 매일 그림만 그리고 싶었고 작은 갤러리라도 내 그림을 걸어놓는 게 소원이었지. 그럼 왜? 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벌 가문에 시집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성희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어요. 경영에 참여해야 했고 사교계 활동도 해야 했고 그림 그릴 시간은 사라져버렸지. 어쩔 수 없이 화가의 꿈을 접게 된 거야. 영나의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도 자신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거였구나. 그런데 그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에게 투영하며 살았나 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면서. 엄마.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영나야. 성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 못다한 꿈을 너에게 강요했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그림을 좋아해요. 영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만 엄마 기대에 못 미칠까봐 무서웠어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완은 이런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나 씨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영나가 지완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 영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지역이 목격했던 저수지 살인 사건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대형 건설업체 회장과 연루된 토지 투기 사건의 일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역은 시골 민박집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네. 며칠간 경찰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며 겪었던 긴장감이 마침내 풀렸어요. 담당 형사가 지역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역시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용기 있는 시민이 있어서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이제 은호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성재가 건네준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를 끄는 지역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역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은호의 카페였어요. 작고 아늑한 카페 안에는 은호가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왔어. 약속 지켰지? 지역이 카페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선배. 은호는 지역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에서 뛰어나왔어요. 정말 오셨네요. 매일 기다렸어요. 사건은 다 해결되셨어요? 응, 모든 게 정리됐어. 덕분에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의 얼굴에는 한결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은호는 지역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에 혼자 휘말리지 마세요. 정말 걱정했다고요. 고마워, 은호야. 내가 있어서 힘이 많이 됐어. 지혁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은호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카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지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빨리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한 지혁을 맞이한 것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정은 중국집에서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수빈은 카페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느라 바빠 보였지만 눈빛에는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수빈이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로 지혁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죠? 응,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지혁도 수빈을 꽉 안으며 대답했어요. 지환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혁을 반겼습니다. 형,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었네요.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다들 혼자 고생했구나. 지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표했어요. 상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지혁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마음이 든든하구나. 아버지. 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성재에게 받아온 현금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성재가 빌려준 돈이에요. 아버지 병원비하고 당분간 생활비로 쓰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성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꼭 인사드려야겠네. 다정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한편 박 씨 집에서는 성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의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다시 걷기로 한 거예요. 영나야, 이제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 성희가 딸에게 제안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영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엄마도 다시 붓을 잡을 거야. 성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환은 이런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나와 함께 그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모든 위기가 지나간 어느 날 저녁,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보아라는 이름이 떠올라 있었어요. 여보세요? 지혁이 전화를 받자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씨, 저 보아예요. 호주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보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보아 씨, 갑자기 웬 연락이에요? 지혁은 놀라며 물었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미안해요.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도, 그동안 연락 안 한 것도. 사실은 지혁 씨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아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혁이 묻자 보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뒤에서 검은 조직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혁 씨가 목격하신 저수지 사건도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보아의 고백에 지혁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혁 씨와 결혼하면 지혁 씨도 그 더러운 일에 휘말릴까봐 무서웠어요. 무남 동녀인 저와 결혼하면 지혁 씨는 대릴 사위가 되고 결국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받게 될 테니까요. 보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군요. 정말 미안해요, 지혁 씨. 제가 먼저 정략 결혼을 제안한 거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 순 없었어요.
그리고 옛 애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지혁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보아 씨. 보아 씨도 피해자였군요. 이제 보아 씨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네요. 고마워요, 지혁 씨. 이해해줘서. 보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정은 중국집에서 가져온 탕수육을, 수비는 카페에서 만든 샌드위치를, 지화는 용돈을 모아 산 과일을 식탁에 올렸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번 돈으로 차린 밥상이에요.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상철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지혁이 집에 들어오자 가족들이 모두 환영했습니다. 오빠 어서 와요. 다들 모여 있네요. 지혁의 얼굴에는 한결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지혁아. 수빈이 달려와서 오빠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지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상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멀리 박씨 집에서는 영나가 캔버스에 향해 붓을 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성희도 오랜만에 물감을 만지며 미소 짓고 있었고요. 지화는 두 모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영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은호의 카페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지혁이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연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영나와 지완의 첫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화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고쇼였습니다.